이탈리아를 떠올릴 때 사람들은 보통 로마의 찬란한 유산, 베네치아의 낭만적인 운하, 그리고 토스카나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수많은 예술 작품과 역사적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곳곳에 자리한 고대 유적과 웅장한 성당, 유명한 미술관들은 수세기 동안 인류의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해 빈곤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과잉 관광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관광 명소에서는 물가 상승과 부동산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젊은 층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탈리아의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부츠 모양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나라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남유럽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길게 뻗은 부츠 모양의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산마리노, 바티칸 등 6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7,6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따라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4개의 큰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웅장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이탈리아를 떠올릴 때 누구나 로마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 콜로세움, 판테온 신전, 그리고 바티칸 시국과 같은 유적지를 기억합니다. 베네치아는 운하와 고풍스러운 곤돌라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풍경으로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편 토스카나는 광활한 포도밭과 고풍스러운 도시들이 어우러져 우아함과 품격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 밀라노는 패션과 혁신의 중심지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음식은 오랫동안 이 나라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탈리아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낭만적인 풍경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요리 문화로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삭한 도우가 특징인 나폴리 피자,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파스타, 그리고 달콤하고 시원한 젤라토는 이탈리아 요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요리는 단순한 맛을 넘어 오랜 전통과 이탈리아인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요리뿐만 아니라 패션과 예술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구찌, 프라다, 페라리, 아르마니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이탈리아를 국제적인 무대에서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밀라노 패션 위크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패션 애호가들이 모이는 행사로 이탈리아의 패션 강국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네치아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과 예술가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와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탈리아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폼페이 유적지는 오래전 베수비오 화산 폭발의 흔적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밀라노 대성당과 같은 고딕 양식의 성당들은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탈리아는 인류의 유산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또한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돌로미티 산맥에 눈 덮인 봉우리부터 투명하게 빛나는 아말피 해안과 사르디니아 섬의 바닷가까지 이탈리아의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화려한 아름다움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탈리아의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눈부신 엽서 속 풍경 뒤에는 이 나라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이해하려면 영광과 분열, 그리고 거대한 도전이 공존했던 이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을 지배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로마 제국의 발상지로 문화와 건축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몰락한 후 이탈리아 반도는 오랫동안 여러 소국과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1861년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분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탈리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베니토 무솔리니 통치 아래에서 파시즘이 부상했습니다. 전후 재건 과정을 거친 후
1950에서 1960년대에는 이른바 경제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탈리아는 세계 주요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빠른 발전 속에서 산업이 발달한 북부 지역과 농업 중심의 남부 지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이탈리아는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금융위기는 섬유 산업과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높은 국가부채와 정치적 불안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자랑이었던 사회복지 시스템은 심각한 부담을 받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제도와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 문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며 생활비 부담, 주거 문제,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문화, 역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빈곤의 실상이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요인이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통계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약 600만 명이 절대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불평등은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남부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 높은 실업률, 제한적인 기본 서비스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빈곤 문제는 남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업과 경제 중심지인 북부 지역에서도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산업 쇠퇴와 불안정한 노동 환경은 많은 가정을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기업 폐쇄와 관광, 유통, 외식 산업의 침체로 인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생애 처음으로 복지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계층은 노인층과 이민자들입니다. 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 장벽,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로 더욱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8위 경제 대국이지만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 GDP 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웠으며 일부 연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30%를 초과하며 이는 유럽 전역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학 학위를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월 평균 약 1,000유로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로마나 밀라노와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창의 산업 및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는 여전히 섬유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중국과 인도 등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와 부패 역시 이탈리아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기업을 설립하는데 평균적으로 11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 과정이 반나절 만에 완료됩니다. 이러한 지연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분증 발급이나 운전면허 갱신과 같은 절차가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서류 작업과 디지털 기술 도입 부족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탈리아 전국기업연맹의 연구에 따르면 관료주의로 인한 생산성 손실로 매년 약 500억 유로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내 기업의 70%가 이를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례 없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젊은 층이 점점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인, 특히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출생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감소하여 1861년 이탈리아 통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23%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앞으로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의 경제와 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층의 해외 이주.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탈리아를 떠나는 인구가 전체의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원인은 취업 기회 부족과 낮은 임금입니다. 특히 공학, 의학, 기술 분야에서 높은 학력을 갖춘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이탈리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독일,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를 선택하며 이곳에서는 더 높은 급여와 더 넓은 직업 성장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00만 명 이상의 이탈리아인이 국외로 이주했으며 이들 중 약 60%가 18에서 39세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경제 발전과 혁신을 주도할 세대의 대규모 유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구 불균형은 사회복지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노동 인구 대비 은퇴 인구의 비율은 1.5:1로 감소하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적절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되며 수백만 명의 고령층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농촌 지역과 소규모 마을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유령 마을로 변하고 있으며 수많은 가옥이 버려지고 학교가 폐쇄되며 기본적인 서비스가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이탈리아 도시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해 100개 이상의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이러한 인구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빈집들이 극도로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으며 일부 도시는 방치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1유로라는 상징적인 가격의 주택을 판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이러한 저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저가 주택이 농촌이나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들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와 일자리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탈리아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를 붙잡아두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점점 더 고령화되는 국가가 성장 동력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탈리아의 많은 주택이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있으며 사람이 거주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낮은 임금과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층에게 이러한 수리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동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유연성을 중시하며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농촌이나 작은 마을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주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이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해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이탈리아는 외국인을 유치하여 거주 및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마을에 있는 많은 저렴한 주택들이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매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탈리아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입은 버려진 지역을 되살리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은 오래된 주택을 복원하는 데 기꺼이 비용을 지출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휴양지 개념으로 집을 구입하며 1년에 몇 주 또는 몇 달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인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해당 지역에는 여전히 안정적인 거주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며 관광 산업은 국가 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탈리아는 9,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히 관광지에서 현지 주민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역사적인 도시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통적인 지역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기념품 가게와 고급 관광 레스토랑,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 주민이 운영하던 가게와 주거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탈리아 주민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으며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급성장은 도시 경관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탈리아 도시 연합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인 도심 지역의 주민 중 50% 이상이 관광 산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1950년 17만 5천 명이었던 인구가 2021년에는 5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베네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렌체, 로마, 피사 같은 유명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집값과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던 아파트들이 이제는 단기 숙박시설로 전환되었고 전통적인 시장이나 상점들도 관광객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거리를 차지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는 수세기 전에 건설된 곳이 많아 현재처럼 거대한 관광객 수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네치아는 여러 개의 작은 섬 위에 건설된 도시로 원래 제한된 인구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5세기 당시 베네치아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5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 수도 공급, 에너지 사용 등 도시 인프라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베네치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관광 성수기에는 방문객 수가 현지 주민보다 500배 이상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인프라는 과부하 상태가 되며 역사적인 건축물이 빠르게 훼손되고 베네치아 석고이 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가 악화되었으며 교통체증과 소음 공해로 인해 현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역사는 자부심이자 동시에 큰 도전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 나라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오랜 역사적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오지만 그로 인해 현지 주민들의 삶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3년 이탈리아 국립통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의 주택 가격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20% 상승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에서는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관광 산업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후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